고군산군도 연결 도로가 올해 완전 개통되지만 관광 기반 시설은 빨라야 4년 뒤에나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서부 신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300억 원을 들여 지하 주차장 2곳을 만들었지만 이용률은 불과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드 불똥이 교육계까지 튀었습니다. 2학기부터 중국인 유학생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중고등학교의 중국 수학여행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전북목 찾기를 약속했지만 실제로 이 약속을 지킬지 의심스럽습니다. 올 들어 대선 주자들이 지역을 방문한 횟수를 따져보니 전북은 각각 한두 차례에 그쳤지만 광주, 전남은 대부분 6차례가 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고군산군도의 연결도로가 올해 완전 개통되지만 관광객을 위한 기반 시설은 4년 뒤에나 갖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확보마저 쉽지 않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새만금 방조제에서 문효도까지 부분 개통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입니다. 올 연말쯤 선유도까지 연결 공사가 끝나면 8.7km의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완전 개통됩니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의 완전 개통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기반 시설 확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내부도로 개설 공사와 신시도 문효도 관광 기반 시설 조성 사업, 공영 주차장 등 우선 급한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들이 3, 4년 뒤에나 끝나 당분간 관광객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 확보도 문제입니다. 제때 마무리를 위해서는 당장 590억 원이 필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은 91억 원에 그쳤습니다. 500억 원에 이르는 나머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필요한 예산을 일시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지만 시 추경이라도 우선 가장 시급한 분야, 그런 분야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해마다 3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때 관광 기반 시설들을 갖추지 못하면서 연결도로 개통 효과를 살리지 못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가 심한 서부 신시가지에 300억 원을 들여 지하 주차장 2곳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이용률은 10%대에 그치고 불법 주정차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에 이달부터 문을 연 지하 2층 규모의 공영 주차장입니다. 주차 가능 대수는 120여 대, 주차된 차량은 10여 대에 불과합니다. 같은 시각 주변 이면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꽉 차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있는 지하 주차장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입구에 불법 주차한 차량 탓에 주차장 진출입마저 힘듭니다. 무단 주차 차량만 없으면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가로막아버리는데 지장이 많죠. 전주시가 지하 공영 주차장 2곳을 만드는 데는 3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은 평균 10%대에 불과합니다. 주차요금은 하루 최대 6,000원으로 민간 주차장보다 비싼 편이 아닙니다. 전주시는 시민의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면도로도 단속은 강화하고 있는데요. 야간은 더 떨어지고요. 주간은 10%대로 가고 있구만요. 전주시는 신시가지 내 큰 길은 야간에 노상 주차를 허용해 왔는데 주차장 조성 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공영 주차장 이용을 유도해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겠다는 방향과 거꾸로 가는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불똥이 교육계로도 튀었습니다. 2학기부터 중국인 유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중국으로 예정된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창현 기자입니다. 사드 배치로 한중 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가장 불안한 건 중국인 유학생들입니다. 근데 요새 사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 관계 그런 구제적인 관계라서 그래서 한국에 오면 아무래도 돌아감이 있고 그리고 좀
거부감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사이에 사드는 사실상 금기어가 됐습니다. 저도 사드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굳이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해서 관계를 나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도 보면 정치적인 발언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인 유학생은 도내 외국인 유학생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유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2학기부터는 피해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 가려던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계획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미 도내 5개 중고등학교가 중국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국내로 변경했습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이 높아지면서 학생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경은 이렇게 사드 때문에 거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차도 부신다고 하고 또 뭐도 하는데 이 학생들 안전에 담보가 어렵다, 이런 형태에서 우리도 취소를 한 겁니다. 한국이 사드 배치 일정을 앞당기고 중국의 대응도 격해지면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사드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급식 비리로 파면된 후 재임용돼 논란을 일으켰던 익산 모 사립여고 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 교장은 오늘 오후 6시에 열린 재단 이사회에 참석해 교장 복귀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진 만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며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장 사퇴를 주장해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G U+ 여고생 자살을 계기로 현장 학습 학생의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가 부당 대우를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국회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현장 실습 학생 7,7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피해를 호소한 34%의 학생들이 업무 부적응과 폭행, 그리고 성희롱 피해에 노출됐다며 취업률 위주의 학교 평가를 개선하고 교육청의 현장 순회 지도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전북목 찾기를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약속을 지킬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올 들어 대선 주자들이 지역을 방문한 횟수를 보면 전북은 한두 차례에 그쳤지만 광주, 전남은 대부분 6차례가 넘었습니다. 전북을 찾는 횟수가 적으면 지역 현안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를 넘는 대선 주자들이 전북 방문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북을 방문한 횟수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각각 1번,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번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지사는 전북 기자협회가 주관한 토론회를 빼면 올해 전북을 찾지 않았습니다. 반면 광주, 전남은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오는 27일 광주에서 열릴 민주당 경선 투표까지 포함한 횟수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1월 이후 광주, 전남을 5차례 방문했고 1박 2일 일정이 포함돼 머문 날짜가 엿새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광주, 전남을 4번 찾았는데 이 가운데 2차례는 1박 2일의 일정이라 엿새 동안 광주, 전남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박 3일 동안 광주에 머문 적도 있어서 모두 7일 동안 광주, 전남을 찾았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한 차례 1박 2일의 일정을 포함해 모두 닷새 동안 광주,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이 전북을 한 번 찾는 동안 광주, 전남을 5번 이상 방문했다면 상대적으로 전북 현안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뜸한 발길은 민주당 전북도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도 적잖은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대선 주자들을 설득한 뒤 한 번이라도 더 전북을 찾게 해야 합니다. 전북 정치권이 단결해서 그런 대선 주자들의 어떤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만 그러한 답변들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대선 주자들이 지금처럼 전북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지역의 공약 발굴을 게을리하고 전북목 찾기도 신용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 효천지구 분양을 앞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미건설은 전주시의 권고에 따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3.3제곱미터당 1,024만 원에서 960만 원으로 낮췄지만 추가 인하 요구에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상한선으로 제시한 830만 원이나 전북 공인중개사협회가 낸 867만 원과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미건설은 오는 20일 전주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전주시는 우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환경단체들이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참사랑 농장이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받고 AI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AI 발생 농가에서 반경 3km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살처분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동물복지 축산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건강한 닭을 살처분할 수 없다며 살처분 인력의 농장 출입을 막고 있지만 익산시는 살처분을 거부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뇌사 판정을 받은 50대 여성이 환자 5명에게 새 생명을 나눠주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족들은 수혜자들에게 직접 쓴 편지를 전달했는데요. 어머니의 장기가 오래 숨쉬도록 건강하게 살아달라고 기원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꼭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여러분께 기증하신 장기를 오래도록 숨쉬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 장기 기증자의 가족이 수혜자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에는 가족을 잃은 아픔과 새 희망이 묻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그렇게 큰 결정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눈 뜨고 보고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픈 눈으로 이렇게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들의 어머니인 55살 이모 씨는 불의의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환자 5명에게 신장과 각막 등 장기를 나눠준 뒤 생을 마쳤습니다. 애끓는 아픔을 뒤로한 채 유족들은 손편지를 통해 누군지 모를 수혜자들에게 오랜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그 가족들의 뜻에 크게 부응하도록 우리가 관리도 잘하고 앞으로 유용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분들이 이런 사랑을 느끼고 이것이 널리 좀 퍼지면 더 널리 알려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 기증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을 나눈 가족들의 사연이 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대와 제주대가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한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북대와 제주대는 오늘 서울에서 연합대학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과 교수 등 연구 인력의 교환과 상호 학점 인정, 연구시설의 공동이용 등에 합의했습니다. 전북대는 연합대학 구축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다른 대학과의 연합대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지검 신청사 착공보고회가 전주시 만성동 신청사터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만성지구에 들어서는 전주지검 신청사는 33,000제곱미터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지어지고 오는 2019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과 여성, 아동 전용 조사실을 새로 설치하고 민원인을 위한 휴식 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콜센터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하다 숨진 여고생 홍모양을 추모하는 문화제가 오늘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홍양 사건에 대한 경과를 설명하고 추모 공연과 추모시 낭송 등을 통해 홍양의 넋을 달랬습니다.
또 홍량의 유족과 3년 전 같은 회사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유족들이 참석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전북의 한 대학 교수 52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 인근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23살 B씨를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대학 측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절을 짓겠다며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완주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완주군 운주면에 있는 산지 8,300여 제곱미터를 깎거나 흙을 덮는 등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화물 차량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어업용 면세유를 운반하고 주유한 낚시어선 선장 62살 이모 씨 등 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군산시 비흥항 일대에서 재작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화물 차량에 설치된 호스를 이용해 낚시어선에 연료를 주입하는 등 많게는 190차례에 걸쳐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 운반하고 주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밭에서 나뭇가지를 태우던 8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순창군 복흥면에 있는 밭에서 불이 나 86살 신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 씨가 밭에서 나뭇가지를 태우다 옷에 불이 붙으면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했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